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더 리포트에서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회담의 주요 결과와 정부의 위기관리 대책을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 특히 중동발 위기로 인해 중대한 복합 위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내부적인 단합이 무엇보다 절실한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7개월 만에 여야 양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회담을 가졌습니다. 먼저 회동 당시의 분위기와 이 대통령의 당부사항,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위기에 처한 게 분명합니다. 그 내부적 요인들은 많이 개선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외부적 요인 때문에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벌어진 일도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교차하는 이른바 통합 넥타이를 착용하고 협치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비공개 오찬까지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필요할 때 자주 보자며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민생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이었습니다.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이른바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70% 이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은 대외적 위기에 의한 특히 유류값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런 건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유류세 인상 또 그로 인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전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빚을 내거나 또는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국민들에게 증세를 하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저희가 나름 작년 하반기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 그를 통해서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한 것이다.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죠. 그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으로 늘어난 세수를 국민께 쓰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 실무적인 조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야당이 제안한 유류세, 자영업자 지원 등 7개 항목을 논의하기로 했고 쟁점이었던 TBS 지원 예산 49억 원은 전쟁 추경이라는 시급성을 고려해 여당이 철회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개헌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을 나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며 점진적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불법 개헌 방지를 위한 요건 강화 등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사안부터 차근차근 바꿔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경제의 생명선인 에너지 수급 대책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 외교에 나섰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경제는 중동 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석유와 나프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에 UAE와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다른 나라보다
최우선적으로 공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도입 의존도가 원유는 61%, 나프타는 54%에 달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에 방문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8일 저녁 곧바로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해 중동과 중앙아시아로 향합니다. 정부는 현재 70여 가지 생활 밀접 물품을 신호등 시스템으로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프타 수급보란이 의료 현장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사기나 수액백 같은 필수 의료용품의 원료를 우선 공급할 방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선박 26척의 안전 역시 매일 확인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선박을 빼오자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는 중동 국가 문제에 깊이 연루되는 것을 경계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신중한 접근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정보 전해드립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오늘부터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75곳에서 차량 5부제가 시행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되지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이보다 강력한 홀짝제, 즉 2부제를 시행합니다. 동시에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동행축제가 11일부터 열립니다. 온라인 43개 플랫폼과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90%까지 할인이 진행되니 어려운 시기 가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외적 파고가 높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힘을 보탠다면 이 복합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